안녕하세요, 조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자동차의 니로 EV입니다. 니로는 이미 아주 적절한 틈새 시장을 노린 차량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EV 차량에는 LED 헤드램프랑 범퍼 하단에 LED DRL이 좀 개성있게 표시가 되고 있어서 기존의 니로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시면 글쎄요, 뭐 부분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뭔가 빠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조화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쪽에 DRL 쪽이 확실히 개선이 됐고, 헤드램프, 모든 차량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 나면 확실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외관에서 봤을 때의 어떤 익스테리어적인 효과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니로 EV의 심장부입니다. 총 주행거리는 385km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 주행을 해보니까 400km 이상 주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충전 용량은 64 kWh입니다.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적용이 되고, 전기 차량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최고 출력하고 토크가 그 KW하고 NM으로 표시가 되긴 하는데 150하고 395로 측정이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그 마력하고 토크로 환산을 하면 약 한 200마력 정도 마력에 토크는 40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니까 조금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요. 이제 우리 곁에 차량에서 엔진 오일을 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성큼 다가온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은 보조금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3천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차량인데, 게스싱 리프트는 하나 보완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장은 4375mm, 전폭은 1805m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2700mm로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는 뭐 적절한 휠베이스를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의 휠베이스면은 준중형을 넘어서 중형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차량이라고 글쎄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경쟁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 EV에 비해서는 확실히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거주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EV 차량 전용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저저항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MXV라는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사이즈는 2도 55, 17이고요. 개인적으로는 SUV와 세단의 중간 정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괜찮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조합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금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이렇게 뒤에를 딱 가운데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범퍼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이 좀 좋아지긴 했죠. 그리고 테일램프도 LED 타입으로 이렇게 안쪽에 그래픽이 조금 심플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해치백들이 스포일러가 이런 형태로 크고 두툼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컬러를 조금 달리 한다거나 위쪽에 보면 굴곡진 부분들도 확실하게 이런 기능적인 면과 익스테리어적으로 보기 좋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안정감 있어 보이고 좀 듬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후방 카메라는 여기 리어 와이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동 트렁크 같은 옵션은 적용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근데 뭐 차량 그레이드가 지금 그런 옵션이 그렇게 선호되는 그레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확실히 코나보다 넓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조금 이렇게 바닥이 높은 느낌이 들지만, 이게 2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2단으로 구성을 해놔서 필요한 만큼만 여기에 뭐 수납 같은 거 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 바닥 패널이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소음이나 진동 부분도 충분히 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기차이기 때문에 소음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뒤쪽에 짐을 실으셨을 때는 이렇게 스크린을 잡아당겨서 깔끔하게 보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이 조금 빡빡한 편이고요. 그래서 잡소리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2열 시트백을 접으면 생각보다
넓고 긴 수납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면은 글쎄요, 웬만한 뭐 커다란 박스라든가 백색가전 작은 것들은 싣고 이동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길고 넓은 공간이 펼쳐지죠. 니로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조금 더 특색 있게 해줬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안쪽에는 이렇게 LED 램프가 있어서 야간에 조금 편리할 것 같고, 버튼이 운전석하고 조수석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버튼 뭐 쉐보레에서 많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포인트들도 한번 적용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문을 한번 열어보면은 실내 공간은 확실히 넓고 짜임새 있는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도어 패널도 이 급에서는 적절한 디자인과 소재를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이쪽에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안에 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이렇게 은은한 패턴을 잘 삽입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존 차량과 다른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적용이 되고 메모리는 2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이 윈도우 컨트롤 패널은 조금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형태라서 평평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볼록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미러 컨트롤하고 락하고 도어 락 언락 버튼 그리고 윈도우 컨트롤까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 2개만 오토로 윈도우 컨트롤이 작동이 됩니다. 이런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내포켓은 개인적으로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각도도 좀 안쪽으로 깊이, 최근 트렌드가 그렇죠. 깊이 이렇게 꺾어지는 형태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스피커가 조금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인조 가죽을 돼 있는 부분이 이 손잡이 부분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운전을 할 때 무릎이 이 스피커에 바로 닿지 않고 여기에 닿기 때문에 스피커가 이렇게 나와 있는 차량들은 이 스피커 패턴이 무릎에 찍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반바지 입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 점은 니로 EV에서는 겪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는 넘버 서포트 2웨이로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의 형상이라든가 뭐 쿠션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 차량이 달리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홀드감은 뭐 이 정도면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공이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열선하고 통풍 시트 기본 적용이 됩니다. 생각보다 헤드레스트 쿠션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 각도나 모양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 가운데 원형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고 EV 차량이다 보니까 이 안쪽에 스티치도 색깔이 좀 독특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도 포인트로 저는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되네요. 페달 종류들은 지금 금속하고 고무 재질이 섞여 있는 스포츠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풋레스트가 조금 넓적하고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운전할 때 굉장히 편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 자동차들이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컨트롤 패널을 이렇게 왼쪽, 운전석 왼쪽에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사각이 조절이 되고요.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깔끔하게 모아둬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여기서 레버 형태로 작동이 되고요. 안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지금 워크인 시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는 아주 호화로운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물론 푸시 타입이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클러스터는 EV 차량답게 깔끔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하이브리드에서 많이 경험을 했던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부감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정보 표시창은 우리에게 익숙한 메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여주고 많이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전화랑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모여져 있고 우측에는 ACC가 적용이 됩니다. 거리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패드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어 변속 장치가 아니고 회생 제동을 컨트롤하는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통 플로팅 타입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니로에는 이 안쪽에 패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시선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고요. 기본 메뉴 구성은 지금 현대기아 차종들의 기본적인 형태랑 같습니다. 정전 터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갖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보기 좋게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EV 모드가 있는데 보통 전기 차량을 타시게 되면 충전 이슈 때문에 많이 불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EV 모드를 딱 누르게 되면 주변에 충전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충전 상태는 어느 정도 있는지, 얼마큼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포인트는 그 전기 인프라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어벤트는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뭐 바람의 양이라든가 사용하는 측면에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이 위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로터리 스위치하고 푸시타입 버튼이 혼합된 공조장치 컨트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에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하이그로시를 적절하게 잘 배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하이그로시는 조금 줄여주셨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은 여기는 좀 깊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원래 커버링이 딱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좋네요. 그다음에 USB 충전 단자 이렇게 세 가지가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양쪽은 커버링이 되어 있어서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글쎄요,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좋은 점수 저는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니로에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기어 변속기 부분인데요. 조그 셔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푸시 타입 버튼보다 이 조그 셔틀 타입이 훨씬 사용하기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편해요. 이 P는 여기서 누르시면 되고 출발할 때는 이렇게 살짝 꺾어주시면 드라이브가 걸리고 가운데다 놓으면 N, 그리고 반대쪽으로 살짝 틀어주시면 후진이 선택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쓰기 편해서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각각 3단으로 조정이 됩니다. 오토홀드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기본 적용이 되고요. 스티어링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단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컵홀더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이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푸시라고 있죠. 눌러보면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어서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다 하시고 음료를 거치하실 때에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파티션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형태. 이거 아이디어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래 사용을 하셨을 때 이 텐션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만약에 약해지면 잡소리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하지만 위치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을 딱 거치하고 가볍게 이 기어 변속을 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조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안쪽 공간도 앞에 공간이 지금 워낙 크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뒤쪽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파워 아울렛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수납 공간은 저는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의 사물함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태,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푸시타입 버튼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형태고 크기라든가 뭐 넓이, 깊이 이런 것들은 딱 이 차량 등급에 맞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좌석도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윈도우가 요 끝까지 안 내려온 점은 조금 아쉽네요. 도어 디자인도 그렇고 내려올 것 같은데 좀 안 내려옵니다. 열선 스위치 적용이 되어 있고 2단으로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공간은 비교적 넓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경쟁 차량인 코나 EV에 비하면은 정말 레그룸도 넓고 헤드룸도 적절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는 쿠션감이 좋은 편이고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트백 각도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글쎄 조금만 더 뒤로 약간 한 1도만 누워 있어 주셨으면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가운데 팔걸이는 이렇게 나오는 형태고, 여기에 컵홀더 2개가 이렇게 오픈 타입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레그룸을 활용하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한번 앉아보면 앞좌석보다는 살짝 높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레그룸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 220V를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차량들이 오히려 뭐 USB 충전 아울렛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220V 파워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앉았을 때 약간 시트가 높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전방 시야가 좋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한 편이라서 쉽게 질리지 않고, 그리고 복잡한 느낌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심플한 느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고 일반형이 적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차량 크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루프 사이즈를 크게, 유리를 좀 큰 걸로 적용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차량답게 LED로 이렇게 실내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속 방지 트럭을 넘을 때의 느낌은 분명히 코나 EV보다는 소프트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휠 베이스도 그렇고 전체적인 차량 사이즈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봐도 맥퍼슨 스트럿하고 멀티링크의 대표적인 조합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륜구동의 대표적인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동계를 살펴보면 일단 무단 변속기고요. 전기 모터가 돌아가고 있어서 무단 변속기로 보시면 되고, 마력하고 토크는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약한 200마력에서 토크 4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 페달을 지금 주행 중에 밟아보면 킥다운 할 때 이 느낌이 상당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200마력대 토크 40을 발휘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고요. 전기 차량의 특성상 소음하고 진동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단 이 소음하고 진동은 시내 주행, 특히 저속에서 주행할 때의 얘기고,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타이어 소음이라든가 풍절음 이런 부분들은 일반 내연기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엔진에서의 회전음이라든가 여러가지 배기음 같은 소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용한 그런 실내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사실 고속도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정속주행, 항속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너무 똑똑합니다. 센싱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정체 구간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 편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 자동차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된 차량들을 자꾸 시승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그냥 예전에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된 차량을 타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아무튼 거리 조절도 굉장히 민감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정차하고 다시 재출발할 때 그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게, 아마 웬만큼 운전이 서툴지 않으신 분이라면 좀 비슷하겠지만 서투르신 분들한테는 얘가 더 운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잘 운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운행을 할 때 사실 연비라고 하면 한 번 충전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항속이 가능하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2번을 충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은 급속 충전을 활용을 해봤고요. 또 한 번은 가정용 전기를 뽑아내서 충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해봤을 때는 급속 충전을 하면 80% 정도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전을 하면 약 37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체크가 됐고요. 그리고 집에서 완속 충전을 했을 때 100%까지 충전이 다 가능했고요. 그렇게 충전했을 때에 체크되는 항속, 주행 가능 거리는 453까지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보통 100-200km 정도로 아주 한 번 충전했을 때에 주행 가능 거리가 짧았는데요. 이제는 구입을 하셔도 인프라는 조금 부족하지만
뭐 400km 이상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입할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직까지는 정부의 보조금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혜택을 감안을 해보면 인프라의 조금은 부족함을 감수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뭐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고 있을 정도로 이제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차감을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코나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의아했던 부분은 이 아스팔트 말고요, 시멘트로 돼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때 노면이 좋지 않으니까 이 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글쎄요, 이게 그 쇼크옵셔버의 앞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스프링의 그 탄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금 튀는 듯한 느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느낌,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잘 보여줍니다. 경쟁 차량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SUV고 도심형 SUV라는 점, 그리고 EV라는 점에서 코나하고 약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휠베이스에서 약간 10cm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니로가 2m 70이고 코나가 2m 6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10cm의 차이는 주행을 해봤을 때, 특히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항속 주행을 했을 때의 안정감으로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니로 쪽이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아마 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시는 분들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글쎄요, 뭐 보타가 필요하거나 이질감이 있는 MDPS는 아니다라고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가속감이 굉장히 좋아서 답답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고 하면 왠지 힘이 없고 조금 잘 못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내연기관 차량보다, 동급에서 웬만한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로에는 HD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단속 구간에서의 가감 속도 지능적으로 잘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자꾸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그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저는 이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려봅니다. 브레이크는 뭐 양쪽 다 앞뒤 모두 디스크가 적용이 돼 있고 담력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풀 브레이킹을 해봐도 저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만족스러운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어 변속기가 무단이다 보니까 어떤 변속 충격이라든가 그 달릴 때의 이질감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이 전기차가 이 정도까지 안정화되어 있고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는 확실하게 터닝포인트가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소음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바닥 소음이 저는 좀 동급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타이어 마찰음도 타이어 선택을 적절하게 잘 해주고 있어서 뭐 그립도 적절하고 타이어 마찰음도 크게 들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차량의 소음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풍절음을 조금 더 잡아 주셨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중접합 차음유리 같은 거 간단하게 적용만 해주셔도 뭐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옵션이 빠져 있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 트림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프레스티지하고 노블레스. 그래서 각각 4,780만원, 4,980만원,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보면 저는 노블레스를 구입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뭐 200만원 차이고 옵션이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노블레스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플로팅 타입, 최근에 유행하는 플로팅 타입 아니면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지 않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대시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이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내비게이션 쪽을 바라보려고 하면 시선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불편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크게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트렌드가 이 플로팅 타입이다 보니까 플로팅 타입으로 돼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장거리 주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시트가 굉장히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럼퍼 서포트도 2웨이라 조금 잘 안 맞을 것 같은, 처음 이렇게 앉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막상 장거리 운행을 해보면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게 몸을 잘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헤드레스트도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운행을 할 때 쿠션감이 적당하고 형상도 나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시트에 대한 점수는 저는 좀 높게 주고 싶습니다. 코나 EV에 비하면 지금 현대자동차는 버튼 타입의 기어 변속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EV 차량들에 한해서죠. 근데 지금 니로에서는 조그 셔틀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교 랜드로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좀 과하다 싶은 그런 조그 셔틀 방식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오히려 고장 이슈도 적고 간단하면서 비용도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포인트는 굉장히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방으로 출장 때도 활용을 해보고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제가 한번 운행을 해봤는데, 현 시점에서는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약간 그 충전 인프라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가정에서 선을 뽑아서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도 되니까 글쎄요, 지금 인프라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향후에 분명히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시트 포지션도 앞좌석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포지션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뒷좌석이 살짝 높다 보니까 뒤에 앉았을 때도 앞에가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플로팅 타입으로 되게 돼 있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뒷좌석에서 만약에 시트 포지션이 낮다면 약간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런 답답함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니로에서는 그런 점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뒤에 앉혀보니까 앞에 시야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오디오 리뷰를 좀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으셔서 지금 살짝 담아볼 텐데요, 지금 운전하고 있는 니로 EV에는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틀어보면은요, 제가 저작권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짧게 들려드리는데요, 글쎄요, 제가 오디오에 그렇게 조예가 깊거나 귀가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좀 막귀인 편이라서 제가 들었을 때는 좀 탄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음도 좀 청아하게 들리는 것 같고 저음도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퍼가 조금 더 용량이 커서 좀 더 저음에서 좀 탁탁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반 사운드 시스템보다는 막귀인 제가 들어도 확실히 이게 소리가 좋구나 라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니로 같은 차량에서 과격하게 운전을 하실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와인딩을 타시거나 그런 목적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가죽의 타공 부분을 제가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요, 참고로 지금 니로의 그 스티어링 가죽이 며칠 운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손에 달라붙는 타입입니다. 가죽이 그래서 고급스럽고 질감이 나쁘지 않은데 이 성향이 좀 달라붙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가죽을 적용을 하셨으면은, 여기에 타공을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스티어링의 전반적인 크기라든가 이 두께, 그 다음에 여기 손을 파지할 수 있는 부분도 참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게다가 이 스티치도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이 가죽이 조금 손에 달라붙는 재질이다 보니까 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타공 가죽을 적용을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 제동은 지금 3단계로 패드 시프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거를 많이 사용을 했을 때랑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주행 가는 거리 줄어드는 게 조금 더 더디게 줄어듭니다. 회생제동을 사용하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디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요런 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누구나 다 한 번 충전으로 400km 이상은 충분히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맘먹고 아마 이 회생제동 잘 사용하면은 500km 가까이도, 400km 후반까지도
항속 주행이 가능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회생 제동은 뭐 브레이크 패드를 조금 더 덜 줄어들게, 덜 소모가 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 말 그대로 전력을 회생을 시켜서 운행에 활용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연비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상당히 경쾌하게 잘 달려줍니다. 전륜구동이라서 코너링을 해봐도 뒤가 생각보다 전륜구동의 그 특유의 뒤가 확 빠지는 그런 느낌도 덜 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자세 제어도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각종 그 경고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는데도 뭐 측후방, 후방, 전방 추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여러 가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안전운전에는 정말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운전에 개성이 강하시거나 아니면 운전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얘가 너무 개입을 많이 해줘서 약간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최고의 장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시내 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소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웬만한 그 최고급 세단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소음하고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은 괜히 돈 많이 들여서 최고급 세단으로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현실적인 전기차를 선택을 하시는 게 최적의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진동도 뭐 아예 그 파워트레인에서 느껴지는 소음하고 진동이 아예 없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내 주행에서는 정말 최적화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지금 제 느낌에 0km에서 한 28km, 30km까지는 인위적으로 위 하는 그 우주선이 뜨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서 이런 점도 조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가 워낙 조용하니까 그 좁은 골목길 같은 데 가게 되면 앞에 그 보행자분들이 인지를 못 하세요. 이게 위행 소리가 나긴 하는데 보행자를 대처하려면 조금 더 크게, 이게 차에서 조용해야 되는데 더 크게 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안 맞기는 합니다만은, 안전을 생각하면 바깥쪽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큰 소음을 내주는 것도 저는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니로 충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트렁크를 열게 되면 여기에 에코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이 백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백 안에는 가정용으로 220V에 연결을 해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내용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겼고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 댁이 아파트 저층이라서 집에서 지금 케이블을 끌어가지고 가정용 전기에 가정에 연결을 하고 그 케이블을 주차장까지 베란다를 통해서 끄집어낸 다음에 지금 충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케이블이 생각보다 짧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케이블을 충전 단자에 이렇게 하면 열리고, 여기 LED로 불이 들어오네요. 단자를 열고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꽂아주면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충전이 시작이 되는 거는 요 차 위쪽에 이렇게 대시보드 상단에 불이 깜빡깜빡하게 돼 있고요. 다 차게 되면 한쪽이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충전이 돼 있어서 저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실내에서 한번 보시면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까지 충전을 하려면 13시간 50분이 걸린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차량 배터리는 62% 충전이 돼 있네요. 밤에 자기 전에 나와서 이렇게 집에서 가정용 전기를 뽑아내서 밑에서 충전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충전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3시간 50분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뭐 한 7, 8시간 정도 충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정용 충전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 전기를 충전했을 때요, 60% 정도에서 100%까지 가는데 약 한 1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충전 잭이 가정용은 그냥 이렇게 그 충전이 끝났을 때 누르고 잡아 당기시면 빠집니다. 근데
전용 충전소에 가가지고 충전을 하실 때는 그냥 이게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가정용 충전기입니다. 가정용 충전기 기준으로 그냥 빠지고, 전용 충전기에 가셨을 때는 충전 단자가 꼽혀 있는 상태에서 키에 스마트 키에 언락 버튼을 2번 눌러 주셔야지 이 잭이 빠지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기아자동차의 니로 EV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